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지수는 올랐지만 실상을 보면은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이 아주 강력하게 많이 올랐고 빠진 종목들은 좀 덜 빠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 일부가 지수를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 다시 좀 더 축약을 하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른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 오른 소수의 종목이 주가를 띄우려면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수급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그렇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쫓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데 오늘 과연 외국인이 뭘 샀으며 왜 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 실적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를 비웃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 대략 6시 한 20 몇 분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시간 외 이제 장 마감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뭐 8달러대 9달러대 기록하다가 12달러대 마무리를 하더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장 전 시간외에서 아까 16%가 13.6%인가 16.3%인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좀 볼 수 있으면 봐드리도록 하고요.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호실적과 시간외 거래가 그렇게 튄다는 거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잘 간다는 거잖아요. 그 엔비디아는 지금 AI와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가온 칩스라든가 그 HBM이라는 이제 우리 최근에 주목했던 그 이슈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크게 이제 주도했고 그 수급 주체 누가 샀냐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상황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할지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금리는 3.5%로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고금리 기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 동결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과연 이창용 총재의 입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냐, 어떤 방향을 얘기할 것이냐가 어떤 주된 관심사였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가가 한국은행의 어떤 한국은행이 용인할 수 있는 물가 수준 2%대까지 오는 게 2025년 이후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시기도 2025년이 될 거다라는 아마 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오후에 조금 우리 증시가 살짝 눌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좋은 거는 반도체가 좋은 건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늦춰지더니 24년 내에 거의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자, 여기에 아주 안 좋은 포인트가 꽂혀 있다면 좋은 포인트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브리핑을 이창용 총재가 하고 나서 첫 번째 기자 질문 아까 서울경제였나 여기자께서 이제 여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금융통화위원들의 이제 3개월 이후 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6분, 이제 총재를 제외한 6분 중에 5분은 3개월 뒤에도 금리 인하 기조는 절대 없다 못을 박았는데, 한 명이 아니야 3개월쯤 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를 낮출 수도 있지 않냐라고 열어놓자,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어떤 그 신호탄을 선제적으로 좀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뒤에 당장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금리 인하 의견 3개월 뒤이긴 하지만 아직은 3개월 뒤라고 해봤자 5월이죠. 5월이란 말이에요. 상반기 중이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완전히 금리 인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변화. 결국은 방향은 뭐 확실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있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고요. 지금은 금리 인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언제냐일 뿐, 방향은 그러니까 빨리 오느냐 좀 천천히 오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긴 온다. 금리 인하 시점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아니야 이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또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하지만 한 석 달쯤 뒤에서는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검토할 수 있어. 이제 요런 정도의 여지를 남겨놨다. 오늘 금통위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51종목이 올랐고요. 510종목이 빠졌습니다. 0.41% 올랐고 코스피 100이 0.5%.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른 종목이 한 160종목 정도가 더 적은데 주가는 올랐어요. 대형주들이 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코스닥은 701종목이 올랐고 855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150종목 정도가 적었는데 0.7%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0.44. 오른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올랐지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선물지수 보면요, 나스닥이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45% 떨어져서 1328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13% 올라서 77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 호조,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죠. 상승 출발한 증시가 원화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뒤에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한국의 9연속 금리 동결 및 일본의 34년 만에 니케이 최고치 경신,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엔저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 그 기업들이 수출을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니케이가 34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대요. 오늘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아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외국인 개인들 매수세 기반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의대 정원 확대 기대감에 교육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자, 시총상위주를 보면은 오늘 시총상위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빼고는 시총 1, 2, 3, 5, 6, 7 위 주들이 다 올랐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이 3.8%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11.8%대 상승하면서 시총 4위로 뛰어 올랐고요. 신성델타테크도 11%대 같이 올랐고,
빠진 종목들 보니까 HLB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 기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미반도체 6.7, 두산로보틱스와 한신기계가 4%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4%대 하락이 나오면서 그랬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3%대 올랐고 NCN, 가온칩스, 베셀 세 종목이 상한가 나왔고요. PSK홀딩스, 빗셈전자가 2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 업종이 동화기업 5.43% 하락으로 제일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삼일제약 4%대, JW생명과학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 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부강약품, 진원생명과학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독십자 웰빙이 6%대,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7%대, SCM생명과학이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제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소식은 한국은행의 금리 이제 어떤 금리 그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였는데 이걸 한번 늘 제가 이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뭐 한 6, 7분쯤 되니까 이창용 총재의 그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투자 증대와 견고한 고용 상황 지속으로 금년 중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 내외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까지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중 3.1%로 시장 예상보다 더딘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전원과 같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2%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기도 202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2.5%로 각각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1, 2월 중 3.0%로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도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고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기타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월 중 증가 규모가 1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와 같은 2.1%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금년 민간 소비 전망치가 1.9%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다만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 경기 개선 속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11월 전망과 같은 2.6%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금년 말에는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되는데 이는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치 2.3%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국제 유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주요국 통화 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등 공급 측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축 기조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한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창용 총재 발언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얘기가 뭐 2025년까지 물가 2%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들 보입니다. 한은 총재 상반기 금리 인하 쉽지 않아 5월 전망 보고 판단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제가 밑에 색칠을 해놨는데요. 금통위원 6명 중에 비둘기 1명 이렇게 돼 있고 3개월 내에 조기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내용이었지 하고 이제 원문을 그대로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 질의응답을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금리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5분은 3개월 후에도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5분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물가가 우리의 전망대로 둔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3.5%로 유지하는 견해의 주된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려면 이제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2%대로 내려오는 게 25년도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금통위원 한 명의 이제 얘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한 석 달쯤 뒤면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태세를 좀 보여줬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미국 언론 속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탁 나왔는데요. 중요한 게 시장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 예상치에 부합하느냐였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EPS가 주당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4.64달러에 맞춰져 있었는데 5.16달러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매출액은 22.10 빌리언이니까 1빌리언이 10억 달러니까 22면은 220억이니까 221억 달러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206달러인 거죠. 206.2달러. 그러니까 둘 다 매출액은 한 10% 정도 더 나왔고요. EPS는 10%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도 아주 많이 잡고 있었는데 그걸 10% 이상씩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 마감하고 이 실적이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뭐 12달러대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지금 잠깐 볼까요? 이따가 혹시 좀 봐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12.9495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까보다 좀 내려왔네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물론 뭐 12%죠. 13% 상승 출발 예상되는 지금 뭐 762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5위인가요? 좀 뭐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이렇게 10몇 %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그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한 시간쯤 전인가요? 2시간쯤 전에 캡처를 해놓은 건데 13.96달러 이거보다 더 올라갔었어요. 아까 13.96%죠. 그래서 그보다 더 올라갔었고 지금 어쨌든 13% 안팎의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테슬라도 잠깐 보여드리면 테슬라는 한 1%대 정도,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최저점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그 국제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86.5인 민폐, 86.5 위안 이 가격이 저점으로 해서 한 몇 달간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환호했는데 이게 글쎄요 한 100 위안 정도까지 가면은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수급 볼까요? SK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50만 주 샀고요. 기관이 18만 주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우스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샀죠. 주가 크게 오르면서 2만 원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자, 제우스 뭐 실적 전망만 봐도 올해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이 751%. 제우스 뭐 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면서 주가는 강보합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보겠습니다. 솔리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37,000주 들어왔는데 기관은 뭐 거의 한 얼마 매도위가 900주밖에 안 되니까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서 이제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그대로 만회해 놓은 상태고요. 자, 솔리드는 컨센서스가 안 보여서 지금 이걸 그 최근 공시를 보여드리면 매출액이 16%, 영업이익은 2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는 현재 지금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레이 보겠습니다. 레이는 보시다시피 개인만 100만 주 넘게 계속 쌓아두고 있고 최근 한 6거래일 동안 19,6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이 왕창 꼬여 있고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기관 중에 사는 뭐 종목이 그 세력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사모펀드가 조금 뭐 매수를 좀 했고 이제 이 정도면 저점인가 싶은 그런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 수급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레이도 보면은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이제 꺾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볼 때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2% 1,600원이 올라서 158,100원. 제우스 2.2% 450원이 올라서 2950원. 에코프로비엠 0.2% 500원이 오른 25만원. 솔리드 보합이었고요. 레이 0.19% 30원 오른 15,9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SK하이닉스는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다시 고점을 또 새로 썼습니다.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한동안 15만 원 정도를 돌파를 못하고 애먹더니 어느새 16만 원 코앞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 아직 뭐 RSI도 그렇고 지금 스토캐스틱 밑에 보조지표는 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 16만 원 정도까지 붙이고 조정을 받더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우스 최근에 눌리고 나서 횡보한 다음에 21선을 못 깼었는데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뭐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12%대 급등이 나왔고요. 뭐 실적 기대되는 이제 반도체 뭐 지금 오늘 가장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대략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상승하면서 21선 위로 뛰어오른 다음에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11선이 올라와서 아래쪽을 받쳐주고 오늘도 저점이 11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선의 지지만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위로 올리면 위쪽에 121선 있는 데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 빠지면 21선까지 노란색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지점. 그래서 1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반등을 하면 121선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 기준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6,300원 지금 6,340원이잖아요. 6,300원에 이제 매물대가 바뀌죠. 이 가격에서 지금 6,340원이니까 6,300원을 깨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매물대보다 위로 올립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만약에 지금 6,300원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매물대 6,8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하락하게 되면 그 맨 아래쪽 선 세 개 중에 맨 아래쪽 선이 61선 자리를 그어놨는데 6,100원. 하락하면 6,1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상승하면 목표가 6,800원까지 두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는
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바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왼쪽에 지금 제가 2년치 일봉을 확대해 놓은 건 이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저점, 여기가 16,200원이었는데 오늘 깨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자리,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더 밑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 자, 6월 달에 있었던 최저점 14,000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는 하락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보시면 360포인트 넘잖아요. 자,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나스닥 개장까지. 오늘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172, S&P 500이 65, 나스닥은 358.5입니다. 그러면은 뭐 비슷하지만 다우는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약간 한 몇 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지만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그 증시에 뭐 오늘 기대주 큰 상승 또는 큰 하락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에 엔비디아, 모더나, 리비안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리비안이 아까 상당히 많이 아침에 빠졌었는데 리비안이 제가 지금 잠깐 보면 엔비디아는 1시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12.3%까지 시간에 좀 하락하고 있네요. 약간. 그러니까 상승 세력이 좀 꺾여 있는 상태고요. 자, 테슬라는 0.5%, 0.53%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까 뭐였죠? 리비안 오토모티브였나요? 마이너스 18%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간에 엄청 빠지고 있고요. 자, 루시드 그룹도 마이너스 7.3%, 2차 전지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뭐 시간에선 나오고 있고 오늘 개장하고 그렇게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는 다시 360 넘어섰네요. 자,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는 크게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제 계좌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 중에 나스닥 ETF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ETF도 나스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정말 강한데 우리가 나스닥을 엔비디아 사야지, 뭐 테슬라 사야지, 애플 사야지 이게 사실 딱 특정 종목 엔비디아를 샀으면 끝내주죠. 엔비디아를 샀으면 뭐 어마어마할 텐데 테슬라 고점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뭐 애플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애플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차라리 ETF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ETF도 지금 보유한 지가 한 1년까지는 안 되지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나스닥을 보면서 엔비디아처럼 뭐 AI나 AI 반도체 이쪽에 이렇게 내 계좌에 뭔가 좀 주도하는 뭐 앵커가 되는 뭐 그런 종목이 개별 종목이 하나 있다면 나스닥 ETF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관련 ETF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한두 개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오늘 엔비디아 이거 실적 나오고 뭐 나스닥 선물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ETF가 한 1% 정도 올라갔는데요. 내일은 좀 더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ETF는 지금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진짜 끝내줍니다. 아주 뭐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어제 그 영상 업로드 올라간 걸 확인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은 또 처음 겪는 일인데요. 오늘은 그 영상 업로드가 완전히 된 것을 확인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